1부에선 오늘날의 동남아를 있게 한 배경을 주로 알아보았습니다. 2부에선 이 배경에서 비롯된 국가 간의 관계입니다. 정확히는 누가 누구를 왜 싫어하는지를 짚으면서 각국의 사정을 드러내려 합니다. 이걸 알면 복잡하게 얽혀있는 듯한 동남아의 민낯이 여러 드러나리라 생각됩니다. 1부의 마지막쯤에서 말씀드렸듯 동남아에서 가장 큰 미움을 받는 국가는 태국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태국이 그만큼 이 지역에선 전통의 강호란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동남아에선 미얀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의 대륙권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브루나이, 필리핀의 해안권으로 나눠 갈등해 왔습니다. 지리적으로 가까울수록 이해관계가 맞부딪히기 마련이니 새로운 일도 아니죠. 다만 동남아가 그들만의 리그를 벌일 수 있었던 건 지리의 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동남아에선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이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하지만 히말라야 끝자락과 횡단 산맥 등이 만든 거대한 고원지대가 이 둘을 갈라놓았지요. 중국이 동남아로 내려오려면 베트남 북부의 좁은 평야지대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를 막느라 수천 년간 베트남만 죽어났죠. 베트남이 방파제 역할을 잘해주지 않았더라면 동남아도 중국의 압도적인 힘에 무사하긴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를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베트남은 왜 중국을 싫어하나라는 영상을 봐주세요. 다시 원래 주제로 돌아와서 아마 태국을 가장 싫어하는 나라는 미얀마일 것입니다. 13세기 태국인들이 오기 전만 해도 이 땅은 미얀마와 캄보디아가 번갈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14세기 태국의 아유타야가 캄보디아의 크메르 제국을 멸망시킬 정도로 강성해지면서 이후 양국은 지금까지 철천지 원수로 지내왔습니다. 대체적으로는 태국이 유리했지만 아유타야를 멸망시킨 것도 방어를 위해 수도를 방콕으로 옮기게 만든 것도 미얀마였습니다. 그 정도로 양국은 숙명의 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양국의 현실은 너무나 다릅니다. 태국은 이후 경제적으로도 성공, 여전히 이 지역 최고의 강자입니다. 1960년대만 해도 버마식 사회주의로 제3세계에선 제법 잘 나가던 미얀마는 군부 독재가 장기화하면서 폭망했습니다. 이제 양국은 GDP가 2배나 차이 날 정도로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그 탓에 미얀마인들은 태국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사는 공궁한 처지입니다. 그 숫자가 100만 명이 넘고 불법 체류자가 얼마인지는 가늠조차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태국은 미얀마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태국인들이 신성시했던 불상의 목을 닥치는 대로 날리고 도시가 일거에 폐허가 된 끔찍한 경험은 태국인들에게 미얀마에 대한 공포심과 적개심을 각인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태국은 미얀마가 끊임없이 분열하도록 반정부 세력과 소수민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국에 유리하다면 이들에 대한 피난처 제공이나 난민 수용도 적극적이죠. 물론 자국에 불리하다면 수수방관하기도 하고요. 미얀마의 다수를 차지하는 버마족은 자신들을 멸시하고 농락하는 이 상황이 분통 터지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예전처럼 복수에 나서기엔 국력차가 너무 크다는 걸 스스로 잘 알기 때문입니다. 미얀마의 군부 역시 소수민족 사태를 자신들의 집권 연장에 적절히 이용하고 있어 태국에 대한 항의가 형식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캄보디아 역시 미얀마 못지않게 태국을 싫어합니다. 사실 태국인들이 중국에서 이동해오는 바람에 캄보디아가 최대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당시 이 지역은 캄보디아의 크메르 제국 천하였습니다. 하지만 태국의 아유타야가 이를 무너뜨렸죠. 이후 캄보디아는 지금껏 태국과 베트남의 동래북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태국도 어찌나 캄보디아를 얕보는지 걸핏하면 캄보디아의 보물인 앙코르의 소유권을 주장해 캄보디아의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한때 자신들이 지배했던 앙코르 유적이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어 막대한 수입을 올리자 이게 배 아팠던 모양입니다. 태국은 국제사법재판소가 이미 캄보디아 소유로 판결한 국경선의 작은 사원들을 두고서도 여전히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때마다 캄보디아는 발끈하지만 절반의 경제력인 미얀마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17분의 1밖에 안 되는 캄보디아가 무얼 하겠습니까? 캄보디아 역시 수많은 노동자가 태국에서의 막일로 먹고 살면서 경제적으로 태국에 대한 의존도가 무척 큽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명백히 베트남의 영향권이죠. 12세기엔
베트남의 참파 왕국에게 크메르 제국이 정복당하는 참사를 겪었고 200년 전에는 그 비옥한 메콩강 유역의 땅을 베트남에게 빼앗겼습니다. 옛날 사이공이라 불렸던 베트남의 호치민시가 바로 여기에 있죠. 세계에서 가장 오랜 독재자인 훈센 총리의 38년 집권도 베트남의 지원이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인들은 태국과 베트남 중 하나만 고르라면 최악의 선택이지만 그나마 태국이 낫다고 말합니다. 동남아 유일의 내륙국인 라오스는 태국과 애증의 관계입니다. 민족적으로도 언어적으로도 같은 뿌리라 70% 이상 서로 말이 통합니다. 그래서 1975년 라오스가 공산화되었을 땐 인구의 10분의 1이 한꺼번에 태국으로 건너가 버리기도 했습니다. 라오스의 젊은이들은 대개 라오스 TV 대신 선진 문물인 태국 방송을 즐겨보면서 문화적인 종속화도 심합니다. 라오스는 캄보디아보다도 가난한 나라라 태국인들은 라오스인들을 늘 불쌍한 동생 취급합니다. 하지만 태국은 결코 착한 형은 아닙니다. 18세기엔 불신 깊은 라오스인들이 가장 애지중지하던 에메랄드 불상을 약탈해 자신들의 국보 1호로 삼았습니다. 라오스의 반환 요청엔 들은 척도 안 하죠. 라오스인들은 태국에서 일하고 태국의 물건을 보따리 장사하고 태국의 농산물을 수출해 먹고 사는 게 경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지라 이 나라에선 태국의 화폐인 바트로 대부분의 거래가 가능합니다. 사실 미얀마나 캄보디아도 별반 차이가 없어 이들 나라를 바트 경제권이라 하기도 합니다. 태국의 화폐가 기축통화 역할을 하는 셈이니 동남아에서 태국의 위상을 짐작할 만하죠. 아무튼 태국의 문화적 컴플렉스를 가진 라오스는 태국인들의 우월감이 안 꼽지만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라오스는 대신 베트남과 무척 친합니다. 아마 동남아에서 거의 유일하게 친한 관계일 것입니다. 이 둘은 베트남 전쟁 때 미국이 함께 맞섰고 지금도 같은 공산주의를 가진 혈맹입니다. 그래서 라오스는 정치에서만큼은 베트남의 절대적인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최근엔 베트남 경제가 고속 성장하면서 라오스의 국가 인프라를 개발해주고 있고 라오스는 베트남을 벤치마킹해 경제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중국으로부터 살아남기가 지정학적으로 숙명인 나라입니다. 베트남은 왜 중국을 싫어하나라는 영상을 참고하세요. 자꾸만 남진하는 중국과 싸우느라 동남아 국가들과의 본격적인 충돌은 상대적으로 늦은 편이었죠. 하지만 17, 18세기 드디어 태국의 동진 정책과 베트남의 남서진 정책이 만나면서 주로 캄보디아와 라오스에서 맞대결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악연은 베트남 전쟁 때 태국이 미국을 지원함으로써 둘은 원수지간이 되죠. 하지만 10여 년 전만 해도 태국에게 베트남은 안중에도 없는 나라였습니다. 베트남이 프랑스, 미국, 중국과 20세기 말이 되도록 독립전쟁을 치르느라 양국의 경제력은 차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격차가 컸습니다. 베트남인들에게도 태국은 일자리가 있는 기회의 땅으로 많은 노동자가 태국에서 막노동을 했고 태국인들은 이들을 멸시했습니다. 하지만 태국이 중진국 함정에 빠져 주춤하는 사이 베트남은 지난 10년 동안 해마다 5에서 7%씩 성장해 왔습니다. 아직 1인당 GDP에선 차이 나지만 국가 GDP에선 80% 수준까지 따라잡았습니다. 이렇게 되자 태국은 요즘 베트남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구나 5년 후에는 베트남이 추월할 것이란 IMF의 경제 전망으로 태국은 동남아 대륙권의 일강으로서의 지위가 무너질까봐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반면 그간 서러움을 당했던 베트남은 이제 하늘을 찌를 듯한 자신감으로 무엇이든 태국은 이기고 보자는 생각입니다. 최근 베트남과 태국이 축구만 하면 한일전이 무색할 정도로 과열되는 게 이런 사정에서입니다. 이렇듯 태국은 모든 이웃이 부러워하고 시샘하는 나라지만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코로나 이후 경제는 기대만큼 회복되지 않고 있고 태국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 개인 간의 빈부격차와 도농 간의 경제 격차는 더욱 악화 일로입니다. 여기에 이제 겨우 중진국인데 벌써 한국보다 더 빠른 속도로 출산율이 떨어져 잠재 성장률마저 나락으로 가는 중입니다. 그런 와중에 더 살기 어려워진 주변국으로부터 불법 이주 노동자들과 난민들이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는 국경의 밀림을 통해 쏟아져 들어와 태국은 요즘 무척 곤혹스럽습니다. 동남아 오리엔테이션은 원래 2부에서 끝낼 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줄여도 할 얘기가 너무 많네요. 정말 마지막인 3부에서 나머지 동남아 해안권 국가 간의 관계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